흑백 요리사 2편이 빠르게 확정되면서 피드백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번 짜친 포인트를 파악해 볼게요. 일단 짜친 거는 흑백 억지 서사구도가 사실 모든 짜침의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작진들의 의도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제작진들이 오히려 공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억지 공정을 좀 좋아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공정이라는 것은, 근데 대중들의 공정이라는 것은요, 일반 사람들, 많은 인중, 군중들의 공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조금 이제 언더독이라고 하면은 좀 부족한 사람이 이미 성공한 사람을 이기는 것을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 스토리라인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1편이 굉장히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묘한 짜침을 남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가 지금 사실 맛으로만 평가한다라는 문구인데 이거 굉장히 짜칩니다. 자연스럽게 되다가 맛으로만 평가된다. 그거는 사실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의 공정함이라는 그러한 좀 특유한 주제를 포인트로 잡아가다 보니까 제작진들이 좀 요 단어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PD분도 담당 대표님, 대표 PD분도 약간 요것을 좀 좋아하는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좋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2000년대 초반의 슈스케가 결국에는 몰락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너무 심파극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이번 1편은 안성재 셰프가 곤조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그 균형을 잘 잡았다고 봐요. 제작진은 공정을 좋아하는데 오히려 안성재 셰프가 자기 고집으로 파인다이닝으로 밀고 나가서 억지로 균형을 잡긴 했는데 의도적이던 비의도적이던간요. 근데 결국에는 안성재 셰프가 2편에서도 이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나온 이후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에 좀 맛으로만 평가한다라는 이 단어 자체에 집착한다는 것을 좀 버려야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자유도가 퇴색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감동을 느끼는 스토리는, 저는 이제 늘 분노의 질주 1편에 그 검정색 페라리랑 주인공의 도요타 수프라 대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영화 산업의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로 감동을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을, 만약 흑백 요리사라고 하면요, 진짜로 3스타, 2스타 셰프가 진짜 촬영장에 람보르기니 끌고 돈 2천만원, 3천만원 때려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것도 안 하고요. 막 람보르기니 끌고 300만원짜리 그릇에 500만원짜리 재료 투입했는데 갑자기 이제 철가방 요리사 같은 사람이 라따뚜이처럼 부모님의 계란볶음밥 해가지고 박살내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감동을 느끼는 거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 같이 눈 가리고 이름 가리는 거는 캐릭터를 줘서 괜찮긴 한데 계속해서 억지로 흑수저 요리사들이 이기게 만들려는 그 구도 자체가 솔직히 요즘 감성의 공정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흥행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을 더 보탤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러한 제작진들의 억지 공정과 안성재 셰프가 거기서 균형을 잡으려는 자신의 곤조로요, CJ라는 대기업에 들이박은 경험이 있는 안성재 셰프니까 요 흑백 요리사가 그 균형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이 흑백 요리사 제작진들의 의도적인 공정은 솔직히 굉장히 짜치는 포인트였다 생각해요. 근데 일단은 짜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감성이 좀 싼마이로 다가와서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파인다이닝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기도 하죠. 그거는 이제 요리사들의 재량권에 맡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오히려 요리사들에게 더 재량권을 주는 게 정답이라고 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비빔대왕 같은 억텐 인플루언서는 사실은 좀 짜치긴 했어요. 이걸 빼라는 소리는 아니고, 짜치다고 해서 이게 흥행에 도움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절대 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비빔대왕 같은 억지 텐션 인플루언서들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VJ 특공대 약간 요런 감성 이제는 조금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게 보여질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좀 나이가 굉장히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옛날의 추억을 불러일으킬 순 있어요. VJ 특공대처럼. 근데 그러려면 아예 그냥 VJ 특공대의 맛집을 섭외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사람들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거랑 이 억텐 감성이랑은 조금 많이 짜치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비빔대왕도 비빔대왕의 역할을 해줬으니까요. 많이들 비빔대왕도 예전에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고, 사실 오그라드는 것을 이거는 백종원 심사위원이 잘 잡아줬다고 봐요. 만약 백종원 심사위원이 아니라 안성재 심사위원이 가가지고 쌍욕 박았으면은 뭐 그걸로도 나름 화제를 불러 모았겠지만, 솔직히 백종원 심사위원이나 안성재 심사위원 아니었으면은 비빔대왕 같은 인플루언서는 진짜 방송 분량 거의 5분도 못 잡았을 겁니다. 오히려 좀 누가 인플루언서인지 좀 의문이 가는 사람이다. 인플루언서를 안 부르라는 게 아니라 억텐 감성, 요거는 조금 많이 짜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매한 거는 사실은 이제 방출룰이 말이 많은데, 사람들이 방출룰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의 생각은 사실 좀 다르긴 해요. 이게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치는 글들이랑 실제 반응이랑 다를 경우가 많은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하지 말라는 거는 그게 기억에 남았다는 겁니다. 진짜로 기억에 남지 않으면 대부분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예 언급조차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몇 개가 있죠. 현대 기아 자동차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현대 기아 자동차도 욕먹는 이유는 잘 팔려서입니다. 사실 방출룰도 욕먹는 이유는 잘 팔려서예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인상이 깊게 남았다는 겁니다. 방출룰은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보고 굉장히 인기 요소의 하나였다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일반 생활에서의 힘든 결정을 대신 잘 보여줬다.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게 하는 요소들을 TV에서 대리만족하게 느끼기 때문에 방출룰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모두가 다 실제 회사 생활, 학교 생활에서는 착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죠. 근데 방출룰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실제 회사와 학교에서 나가는 사람을 정할 때 일반 사람들은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책임만 면제된다면 누구보다도 더 잔인하게 방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방출룰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 자기가 겪는 현실 세계의 힘든 결정들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는 짜치긴 했는데도 남아있는 게 오히려 흥행에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애매하게 짜친 것들이 남을수록 더 인기는 끌 것이다. 사람들에게 욕은 먹지만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훌륭한 PD들은 사실 얼마나 많이 욕을 먹고 감당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나는 솔로의 남규홍 PD도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PD이기도 한데, 니체가 말했죠. 한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의 총량에 달려 있다고 하듯이 한 PD의 가치는 사실은 그 PD가 감당할 수 있는 욕의 총량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근데 물론 이제 제작진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면 쳐내는 거겠지만요. 방출룰은 사실은 욕을 먹더라도 있는 게 좋다고 봐요. 그리고 팀전 같은 경우도 욕을 엄청나게 먹는데 다른 말로 하자면 잘 팔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이 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 세상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봐요. 학교 생활이 어느 정도 개인전이죠. 개인의 성적만 가지고 이 세상에서 평가를 받는, 나 개인 성적 수능 만점이야, 나 서울대 의대 가서 남은 인생 편하게 살게, 빠빠이. 근데 실제로 서울의대 나온 최고의 의사들도 그게 얼마나 헛된 꿈인지는 흔히들 말해서 자기가 병원 개원해 보면은 곧바로 깨닫는다고 하죠. 실제로 개인전이라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팀전에서 사람들이 그 힘든 상황을 겪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정확하다고 봐요. 근데 일단은 팀전은 그 속성 자체가 불공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실 세계의 불공정한 현실을 잘 반영한다고 보는데, 근데 또 사람들은 개인전이라는 학창시절의 추억을 원하기도 하니까 사실 팀전이 아예 없어진다는 건 좀 이상하고, 개인전이랑 팀전을 그냥 최대한 많이
그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요리 쪽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무한 요리 쪽은 조금 이따가 또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짝수 심사위원은 사실은 말이 많은데 좋냐 나쁘냐라기보다는 굳이 제작진들이 짝수 심사위원을 가져가겠다면은 사실 2인 심사위원 같은 경우에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장자, 대한민국이 나이가 벼슬인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심사위원들이 스타성을 담보하게 된 이유도, 그러니까 잘 풀린 이유도요. 1편이 오히려 안성재 심사위원이 좀 들이박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유지됐던 거지. 그러니까 안성재 심사위원이 다시 말하면은 조금 곤조가 있는 스타일이 아니면은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렸을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연장자가 백종원 심사위원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연장자의 의견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보긴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심사위원들을 섭외하는 게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의 섭외력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4인으로 늘려서 심사위원끼리 치고박으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주먹이 온다 찍는 것도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제작진들이 스스로 홀수나 한 명은 싫다고 하니까요. 그건 뭐 제작진들의 자유도겠죠. 그리고 사실 애매한 게 이제 먹방 유튜버 100만원 미션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합니다. 이게 이제 대중들 혹은 인터넷 의견은 먹방 유튜버 왜 불렀냐. 저도 사실 먹방 유튜버들을 잘 안 보고, 제가 이제 먹방 유튜버들이 인기가 많은 거는 잘 알고 있어요. 먹방 유튜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좋고 싫은 거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제작진들 뿐만 아니라 이 커뮤니티 의견들 중에 가장 좀 이게 실제와 이상과 현실의 가장 다른 점이 이 먹방 유튜버 섭외인데, 이게 실제로 먹방 유튜버니까 그림이 나온 것도 팩트이긴 해요. 이게 생각보다 제가 이거는 실제로 실험도 해봤는데, 예전에 영상 만들면서요, 실제 일반인들이 진짜 먹으라고 카메라 들이대면은 더럽게 못 먹습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도 더럽게 못해요. 이게 실제로 그 오디오랑 비디오를 채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한때는 제가 이제 영상 뭐 기획 일 하면서 사람들이랑 협업하면서 실제 해보니까, 제가 영상 기획을 해보기 이전까지는 일반인이나 먹방 유튜버 그거 말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아무나 섭외해가지고 넣지 해서 카메라 찍어보면은 진짜 밥맛 뚝 떨어져요. 먹방 유튜버들이 생각보다 맛있게 먹는 것도 팩트고, 물론 일반인들 중에 맛있게 먹는 사람이 사실 먹방 유튜버가 된 거겠죠. 결과적인 의미이겠지만. 근데 이게 일반인들을 갖다 놓으면 일반인들이 이 좀 또 희한한 연예인병에 걸려요. 이거는 넷플릭스 제작진 혹은 뭐 대형 방송국 PD들 제작진들이 인정하는 바인데, 이게 더 꼴 보기 싫습니다. 진짜로 말씀드리면, 이건 제작진들의 고충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시청자들도 더 보기가 거북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예전에 무한도전에서도 박명수가 말했었죠. 일반인들 맨날 TV에 섭외해 놓으면은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꼴 보기 싫다고. 진짜로 딱 그런 느낌 나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사실 먹방 유튜버는 뭐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다음번에도 아마 섭외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한번 이 자기 자신이 이게 좀 의외다. 로쇼 잠깐만, 먹방 유튜버 옹호하는 거냐, 내가 먹방 유튜버들 보기 싫은데 먹방 유튜버들 딸 말고 다른 일반인들 섭외하면 안 되냐. 근데 한번 지금 당장 핸드폰 카메라 켜고 자기가 한번 스스로 먹은 다음에 녹화 한번 틀어보세요. 더럽게 먹기 싫어집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 이 식욕 감소된다. 넷플릭스 방송 보다가 그냥 식욕 감소돼가지고 이 홍보도 안 됩니다. 간접 홍보. 지금 CU 물건 밤티라미수 팔아먹어야 되는데 거기서 맛있게 먹어주지 않고 일반인들 나와서 맛도 없게 먹는데 거기다가 또 연예인병까지 걸렸다? 일단 CU 문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제작진들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그리고 안 짜친 것은 사람들이 잘 뭐 언급하진 않는데, 50인 평가 그리고 무한요리 지역은 확실히 안 짜치긴 했어요. 무한요리 지역은 뭐 안 짜친다는 것도
그것뿐만 아니라 무한요리지옥은 오히려 이게 결승전이었다는 의견도 많으니까요. 여기에는 사실 의견이 많이 안 갈리는 것 같고 50인의 평가도 괜찮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50인의 평가 안에 제 생각에는 그 50인들이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혹은 나머지의 그냥 말은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살짝 지나갔지만 50인 평가도 나름대로 어디 대학에서 무슨 뭐 자기 방송 경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놓은 것 같아요. 왁구가 평균 이상이니까. 근데 50인 평가도 나름대로 안 짜쳤긴 했습니다. 뭐 100인 평가, 200인 평가, 1000명 평가 이렇게 되면 스케일을 늘리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짜친 것, 애매한 것, 안 짜친 거를 봤는데 이게 사람들의 의견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제작진들의 고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청자들의 의견이긴 해요. 근데 시청자들의 의견이랑 막상 결과물이 재밌는 거랑 또 다르다는 게 문제고 다른 하나는 섭외력의 문제인데 이제 사실은 넷플릭스라는 이름값 브랜드 값을 믿고 섭외가 잘 됐기 때문에 망정이지 사실 이 편 지금 섭외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요리사들은 조금 이제 거부하는 요리사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관종 인플루언서들만 지원하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 시청자들이 보고 싶은 거는 실제로 얌전했던 요리사가 알고 보니까 관종 요런 걸 좋아하지 관종 인플루언서 비빔대왕 같은 관종 인플루언서가 이제 나와가지고 관종짓 하는 거는 한 명이면 괜찮지만 2명 이상 되면 급 피곤해지고 그냥 꺼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렇게 얌전했던 미녀, 얌전, 요조숙녀 미녀 요리사가 알고 보니 저런 모습도 요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요리사들을 이 편에 섭외할 수 있는지가 사실 키포인트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요리사들의 자유권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 섭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튕기는 그러한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사실 가장 큰 이 편의 흥행의 문제는 사실 요리사가 진짜 출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고 봐요. 어떤 요리사들 방송에 안 나올 것 같은 요리사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 편의 흥행을 100%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시청자들은 뭐 재밌게 방구석에 앉아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솔직히 시청자들이 알 바 아니긴 해요. 시청자들은 재미없으면 딴 거 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시청자들의 의견이랑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보여주는 그 보여주는 섭외력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요약하자면 짜친 것과 애매한 것, 안 짜친 것 이것에 대해 의견은 나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요리사들이 인정할 만한 룰 그리고 그 요리사들이 인정하는 룰이 시청자들에게 재밌게 받아들여지느냐 안 받아들여지느냐 그거 2개만 신경 쓰면 사실 이 편의 흥행은 보장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